화장품 개발에 있어서 요소들이 되게 많죠. 이것도 있고 디자인, 제품, 용기 등등 되게 많은데 저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품질인 것 같아요. 품질이라는 거는 뭐 최고 수준의 제품, 약간 명품 수준의 제품, 최고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만드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마케팅을 갖다 막 돈을 엄청 많이 써서 사람을 한 번 사게 만들 수 있거든요. 뭐 SNS 같은 데서 되게 한 번 사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거 한 번 사고 두 번째가 사야지 이게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제품이거든요. 그럼 그 제품의 품질이 제 기준에 있어서는 거의 명품 수준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뭐 샤넬, 에스티 로더, 크리스찬 디올 이 정도 급은 와야지 되는데 사실 그 정도 급으로 제품 만들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 개발자가 그 제품을 총괄 프로듀싱 하는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죠. 그런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업체들을 찾아서 같이 협력을 해야죠. 요즘 뭐 SNS상에서 많이 떠돌아다니는 500개, 1000개도 만들어 내립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품질하고는 거리가 먼. 왜냐하면 뭐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500개, 1000개를 만들어주는 연구소 제조 공장이 과연 명품 수준의 제품을 만드는 곳일까요? 응? 그렇지 않겠죠. 사실 500개, 1000개를 얼마에 공급해주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좋은 제품 만드는 데서 500개, 1000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품 공장 라인이 한정돼 있는데 그런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요? 예. MOQ를 갖다 적게 가져가는 공장들 그리고 뭔가 그런 트라이얼을 해볼 수 있는 걸 갖다 시도해주는 공장들은 사실 품질력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해요. 뭐 진짜 뭐 1000곳 중에 한 곳 있을진 저도 모르겠어요. 뭐 어딘가 실력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전 못 찾겠어요. 에버큐 애들 되게 또 많이 집착하시는데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본 결과 3000개 만들 비용이랑 1000개 만드는 비용이랑 똑같이 받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네. 그만큼 1000개 만드는 비용을 약간 덤탱이를 쓰신 거지. 높여서. 그러니까 이제 비싸게 공급한 거죠. 그 공급하는 데서 단순히 그 MOQ에만 집착을 해갖고 난 1000개 만든다. 1000개 만들고 생각해 보면은 그 여기서 가격을 공개하긴 그렇지만 3000개 만드는 것도 여기 시청자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얼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공개하면 안 돼요. 사실 그렇게 크게 비싸지도 않다면 창업 비용 치고는 너무 낮단 말이죠, 사실. 네, 근데 그걸 갖다가 1000개라는 데 집착해갖고 원구조를 모르니까. 만약 크림을 하나 만든다. 크림을 튜브 타입으로 얘를 만든다. 뭐 아니면 자 타입으로 만든다.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가 뭐 튜브 타입으로 만들 때는 대략 얼마가 들고 자 타입으로 만들 때는 대략 얼마가 든다는 게 우리는 다 알죠. 그냥 생각만 하면 머릿속에 견적이 다 돌아가잖아요. 그걸 모르는 허점을 이용해갖고 막 엄청나게 막 따블로 붙여갖고 공급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4,000원에 만들었어. 그러면 거기다 8,000원, 만 원에 넘겨버려요. 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샵에서만 팔 수 있어요. 유통 못해요. 공급가 안 나와요. 안 알려진 브랜드들은 보통 한 25% 정도 선에서 움직일 거예요. 많이 받으면 30%. 그러면은 2만 원짜리 제품, 소비자가를 책정한 제품이면 거기서 25%면 얼마죠? 뭐 5,000원 정도 되나요? 네. 5,000원에 유통업체에 넘겨도 잘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실제로 해보면 그거보다 막 더 낮게 요구해요. 5,000원에 넘겼다고 쳐도 잘 넘겼다 쳐도. 그러면 자기가 그걸 갖다가 만드는데 8,000원 줬어. 그럼 마이너스 3,000원이잖아. 그러면 내가 5,000원에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최소한 2,500원에 만들어야겠죠. 애초에 그렇게 만들고 나면 유통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자기가 자사몰에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만 만들어서 거기서만 팔던지 아니면 자기 STS틱이나 미용실에서만 팔던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재고에 대한 부담도 있겠죠. 근데 차라리 그걸 갖다 반 이상을 샘플로 뿌릴지언정 그러면은 인지도라도 올라가고 뭔가 마케팅이라도 해볼 수 있죠. 근데 어차피 1000개 만드는 큰 차이가 없다면 뭐 200만 원 더 싸게 만들고 막 이렇다면 그렇게 갈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공급가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견적이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저도 브랜드사에 다닐 때 제가 그 구조를 잘 모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대표들은 그 브랜드사 대표들은 저를 쥐어짜요. 제가 그때 구매까지 담당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막 10원을 더 싸게 받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 보면 저는 속으로 그랬거든요. 야, 진짜 돈도 많이 벌면서 그거 10원 아끼려고? 그걸 해봤자 이거 얼마야? 10원에 만 개면 10만 원인데 10만 원 아끼려고 자기는 막 엄청 돈 많으면서 이러나? 제가 대표를 나쁘게 봤을 때 쓰는데 제가 그때 무식했던 거죠.
그 돈을 10만 원을 더 벌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공급률이 가려고 아, 네, 그 10원. 그러니까 뭐 10원까지 오갈 수도 있지만 그 10원, 20원, 100원이 공급률을 갈라버리고 이걸 유통이 저기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지어 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밖에 나와서 저도 얼마든지 잘 모르는 사람들 이용해서 한탕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저는 진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제 브랜드 하듯이 견적 받아서 줘야 돼요. 원가 다 오픈해줘야 되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 원가가 이만큼이다. 내가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고, 그래서 나는 정확히 소스를 이만큼 받겠다. 이거 정확히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이 합리적이어야지. 유통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소스를 받아야지 내가 여기서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업계가 좀 정화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저도 화장품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 저도 알게 모르게 많이 당했어요. 나중에 돼서 뭐 후회해봤자 뭐예요. 내가 그때 몰라서 다 수업료 낸 거다. 저 수업료 몇십억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업료 낸 걸로 여러분들은 수업료 안 내게 해주는 거예요. 제품이 불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많은 재산을 투입해서 만든 이 제품이 일순간에 폐기가 될 수 있고요. 사실 확인이 돼야 되는 여러 포인트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품질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 QC라고 해서 제조사에 QC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 이 품질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지식이 제대로 없었을 경우에 되게 심각한 문제들이 초래되기도 해요. 저도 겪어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용기를 골랐어요.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된 용기를 썼을 경우에 이 내용물하고 이 적합성이 중요해요. 내용물하고 안 맞는 용기를 썼을 경우에 막 샌다든지 누액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용기가 뭐 불량이 되게 많이 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걸리면 실제적으로 어렵게 만든 제품 다 버려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해외 수출 어렵게 갔다가 클레임 먹고 다시 다 돌아오기도 하고, 가다가 적도 부분에서 터지기도 해요. 그 뒤에 실링할 때 온도 설정하고 하거든요. 그거 실링 잘못되면 압력 조금 막 비행기나 막 가지고 탁 터져버려요. 다. 그러면 전부 클레이.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에스테틱 1인 하고 계신 분들이 이거 알 수가 없는 지식들이죠, 사실. 그리고 제조사에서 이거 챙겨줘야 되는데 아까 500개 청구해주는데 이거 못 챙겨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되게 체크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죠. 제가 말한 거 외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갖다 제대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체크를 해줘야 돼요. 저는 그거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체크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헷갈릴 정도로 진짜 체크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대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거 만약에 어떤 대행사를 썼어요. 컨설팅으로 이렇게 대행해주는데 저 같은 데 썼는데 그거 만들어 나갔는데 어디서 잘못됐어. 그러면은 그 대행사한테 이거 환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받아요. 법적으로 나중에 다투더라도 민사소송 2년 넘어가요. 이런 수준들이 갖춰진 사람들하고 해야 돼요. 제가 이거 약간 탄식처럼 말씀드리는 건데, 업계에 이런 거 무시하고 일 진행하고 또 일이 이루어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사고 생기고 이런 게 너무 많아갖고, 저한테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만약에 진짜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무료로 설명드릴게요. 뷰티 브랜드가, 그러니까 브랜드가 어떻게 하면은 마케팅을 잘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은 소규모 브랜드들이, 저는 이제 뷰티 쪽에 있으니까 뷰티 쪽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너무 많은 소규모 브랜드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제가 우리 거의 다 망하고, 그래서 이게 뭐 뷰티 진입하기는 쉽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게 그 다음에 뭐 판매나 마케팅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자본적인 부분에서 엄청 애로사항을 겪고, 그래서 망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그 이유가 제 판단에서는, 이제 제 판단이 100% 정확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제 판단에서는 좀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는 거죠. 알 것 같다. 왜냐면 저도 저는 이제 개발자긴 하지만, 그 브랜드도 운영 경험이 꽤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사실 개발이나 그런 개발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기획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은 엄청 잘해왔고, 그건 시장에서 인정받았는데, 저는 판매나 마케팅 쪽에서는 잘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브랜드 사업은 잘 못했던 거고, 개발 사업은 되게 잘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도 그게 숙제였어요. 저도 해결이 안 나. 왜냐면 마케팅 비용도 많이 써봤고, 뭐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말하는 좋다는 마케팅들 다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게 판매로까지 연결되기가, 소비자 판매로까지 연결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 답은, 그
그 브랜드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견 이상의 브랜드, 우리가 보고 있는 항상 중견 이상의 브랜드들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과 우리가. 네, 완전 다른 상황에,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해야 되는 마케팅과 그들이 해야 되는 판매 방식의 그런 매뉴얼들이 너무 정확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의 성공 방정식이 있어.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스몰 브랜드잖아요. 뭐 대표가 한 명이거나 5명 미만, 예를 들어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브랜드는 굉장히 스몰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방식의 마케팅, 그들과 똑같은 방식의 판매에 대한 구상 전략 전혀 달라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마케팅 대행사라고 하는 여러 회사들과의 미팅을 하면 다 그들의 방식을 우리한테 주입시키려고. 네, 그들의 방식을 주입시키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를 갖다가 뭐 대행사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거의 다 그렇게 뭐 제가 대행사 한두 개 만나봤겠어요. 네. 그리고 많이 해봤지만 그 대행사들의 여태까지 방식을 봤을 때는 다 비슷한 방식을 주입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스몰 브랜드가 팔 수 있는 방식이 아니야. 완전 다른 방식.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분리시켜서 생각해보면 이제 이 스몰 브랜드도 나중에 컸을 때는 이 방식을 따라야겠지만 이 방식을 갈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얼마 안 된 이 창업한 브랜드가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과정은 완전히 다르다 보는 거죠. 그러면은 또 스몰 브랜드의 문제가 뭐냐면 돈이 없잖아요. 자본이 항상 부족해. 그럼 마케팅 비용은 뭐 기본 월에 500, 1000만 원 어떻게 지출이 되는데 나는 한 달에 마케팅 비용을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한다. 30만 원 밖에 쓸 수가 없다. 그럼 이 30만 원 갖고 어떻게 결과를 낼 것인가? 이게 사실 되게 깝깝한 상황인데 다행히 이거를 갖다가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들 구글 같은 데서 우리한테 해결을 해준 거예요. 이 방법은. 옛날 같았으면 어림도 없어. 옛날에 막 진짜 SNS가 나오기 전 시절에 가면은 어떤 대기업 브랜드에서 하나의 화장품이 나왔을 때 이걸 띄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광고비가 투입돼요. 네, 예산이 광고비가 몇십억씩 투입이 돼야 이걸 홍보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왜냐면 홍보 수단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SNS라는 수단이 있고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가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근데 SNS 뻔한 얘기 하는 거 아니냐. SNS 통해서 홍보하는 거 당연한 얘기지. 우리 안 하냐. 근데 방식이 틀렸다니까. SNS 홍보를 중견 대기업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정답을 먼저 얘기하면 퍼스널 브랜딩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제품 개발의 철학과 스토리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그 제품의 철학과 스토리와 신념, 사명 이런 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스토리를 짤 거 아니에요. 네. 그 스토리가 있어야 퍼스널 브랜딩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퍼스널 브랜딩, 그 스토리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모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나 1인 기업이야. 되게 유리한 게 뭔지 알아요? 1인 기업이 오히려 그런 기업들보다 1인 기업은 한 달에 2, 3천만 원만 매출 올려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스토리 라인을 통해서 모으는 사람들한테 2, 3천만 원의 가치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니까. 네. 나의 스토리에 공감하는 사람으로 2, 3천만 원의 매출을 오래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야. 거기에 집중해야 돼. 네. 그러니까 자꾸 나의 고객층을 이렇게 넓히려고 하지 말고 고객층을 갖다 엄청 타겟을 좁혀야 돼. 한정시켜야 돼, 진짜. 그래서 내 스토리를 갖다가 범용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서는 안 돼. 그게 진짜 네. 내 스토리는 되게 유니크하고 고유해.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능력이고,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져요. 네, 그 스토리가 정확히 나오는 순간, 그것만 떠들면 돼요. 네. 네, SNS에서 나의 스토리에 대한 것만 어떤 방식이든, 그게 레이스 형식이 됐던, 스토리텔링 방식이 됐던, 이미지 방식이 됐던, 등등, 내 스토리에 대해서만 떠드는 거예요. 계속. 일관적으로. 그것도 한 곳에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모든 SNS 채널을 갖다 빙빙 돌아가면서 떠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연결이 돼요. 그러면 진정성이 되게 높아져. 만약에 내가 스레드에서 이런 내용을 떠들었어. 근데 스레드를 보는 사람이 이게 뭐 좀 공감이 가네? 그럼 그 사람이 인스타 계정을 거기서 다 돌고 돌아가죠. 인스타에서 그 내용을 봤어. 거기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네가 설파하고 있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레드에서 이 얘기하다가 인스타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고. 나의 생각은 항상 동일해야 돼. 거기서 인스타에 봐서 또 마음에 들었어. 와, 얘 진짜 뭔가 나랑 생각이 맞네? 그럼 거기서 인스타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들어가고 유튜브를 통해서 블로그를 들어가요. 이게 계속 돌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팬이 생기고, 그걸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브랜딩을 하고 마케팅을 해나가야 되는 건데, 쓸데없이 막 그냥 돈 들여갖고, 막, 뭐 파워블로그한테 뭐 깔고, 뭐 인스타, 인플루언서한테 막 그 많은 돈 줘가면서 마케팅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맞아요. 돈이 없으면. 예. 자기가 인플루언서가 돼야지. 예. 자기가 인플루언서가 돼서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해야지. 왜냐면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 자기 자신은 자기가 유일하기 때문에 자기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 안에서.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알아들을 사람들은 알아들을 텐데 제가 주변에 몇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더니 못 알아들어. 왜냐면 사람들은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 좀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되겠네. 아니 실제로 실행을 못 옮겨. 절대로 네. 제가 이걸 갖다가 만약에 한 10,000명한테 얘기했다. 거기서 실행을 옮기는 사람이 한두 명은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랑 실행을 옮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지금 방송 보는 사람들이 바로 맞아 해갖고 지금 바로 그냥 자기가 안 했던 뭐 콘텐츠 만드는 작업을 갖다 혼자 시작해본다든지 이렇게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안 돼. 되게 귀찮하고 어려워요. 네.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귀찮다고 생각하고. 근데 막상 앉아서 연구해보면 어렵지 않은데. 저도 마찬가지. 네. 저도 유튜브를 찍는데 2년 걸렸어요. 네. 2년 동안 생각만 했어. 네. 뭔가 SNS 활동을 저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저도 똑같이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했어. 이걸 갖다 어떻게 찍고 어떻게 편집하고 뭐 등등 너무 생각해야 될 게 갑자기 내가 이걸 하려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만큼 나타나. 못하는 이유가 이만큼 나타나고. 네, 그래서 내가 나도 미뤄왔지만 이걸 시작했고 시작하는 순간에는 모든 게 달라짐을 느껴. 일단 시작을 해야 돼. 방법은 그래요. 퍼스널 브랜딩 해야 돼. 자기만의 유일한 신념 갖춰야 돼. 그런 제품을 아예 만들어야 돼. 처음부터 신념 없이 누가 뭐 어성초가 뭐가 좋아서 해서 뭐 피부 진정됐다고 나노화 같은 거 베낀 화장품 만들면 안 돼. 네. 자기 신념하에 만들어야 돼. 그럼 자기 신념하에 원료도 사용해야 되고 자기 신념하에 지형도 잡아야 되고 그 신념과 그런 것들이 정확히 디자인과 색채 반영이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스토리가 정확히 나와야 되고 그 스토리를 갖다가 자기 스토리니까 자기가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네. 그 표현한 거를 갖다 사람들한테 보여줄 줄 알아야 돼. 네. 거기까지 되면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콘텐츠 만드는 돈 안 필요해요. 자기가 이렇게 찍고 간단한 편집만 하면 돼. 너무 화려하게. 그러니까 대기업 또 중견기업 대기업에 또 화려하게 만드는 거고 나 저 정도 만들어야 아니 진솔하게 자기가 편집해도 돼. 네. 그렇게 해서 저 같은 사람도 혼자 캡컷으로 편집 잘해요. 제가 너무 잘했었는데요. 그냥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면 돼.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뭔가 브랜드를 갖다가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고 요새 잘 나가는 브랜드들을 따라가거나 그런 마케팅 방식이나 판매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면 거의 100점 100패죠. 어떻게 이겨요? 걔네는 돈 이만큼 있는데 그리고 걔네는 인원 이만큼이고 또 똑똑한 애들 이만큼 뽑아냈는데 혼자서 이겨보려면 못 이겨. 근데 반대로 혼자이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돈 조금만 벌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 해볼 수 있지, 그 다음에 자기 의사결정 굉장히 빠르지, 그 다음에 자기만의 유니크함을 갖다 얼마든지 발달할 수 있지. 저도 옛날에 큰 회사에서 화장품 개발하고 했었지만 내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위에 대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작은 브랜드에서는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펼쳐보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업이 성공한다 뭐 그런 유튜브 영상도 제가 보진 않았지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영업을 성공하는 비밀 같은 건 없고 비법 같은 건 없는데 제가 제 경험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어떤 수준까지 하냐 하면 그 회사 상대방 회사의 대표보다 더 대표같이 일해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영업의 성공의 비밀이라기보다 약간 기질 같은 것 같은데, 내가 대표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그 회사에 빠져 있어요. 그 회사의 제품에 더 빠져 있고, 이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365일 24시간 휴식이 없는 거 아닌가요? 상대방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일을 하니까 특이한 거죠. 왜냐하면 보통 그런 거래처들이 그렇게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그 이외의 시간 연락도 잘 안 되고 일정 피드백도 잘 안 돼요. 솔직히 제가 지금 외주업체 맡겨도 그래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갑자기 뭐 밤 9시에 뭔가 궁금해서 연락을 갖다 하긴 그러니까 뭐 카톡 같은 거 남겨놔도 읽지도 않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 돼 그 영업시간 딱 9시 지나야 읽지.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기보다는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완전 이기 때문에 심지어 새벽 2, 3시에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쪽 대표랑 직접적으로 소통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회사도 대표 밑에 직원들은 그렇게 일 안 해요. 우연히 어떻게 그 대표랑 연락처를 알게 돼서 얘기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저랑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가고 그 대표는 뻔히 퇴근해서도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 아니면 휴일에도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뭔가 궁금하거나 아이디어가 있거나 아니면 얘기하고 싶거나 그럴 상대가 필요한데 집에서 가족들하고 그 얘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때 그걸 받아서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약간 이건 뭐 전략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막 메일 같은 걸 새벽 2, 3시에 보내요. 휴일에 그것도 막 일요일에. 근데 그쪽 대표들이 그 회사 공용 메일을 다 보고 있다고요. 얘가 언제 메일을 보냈는지 직원들은 그 시간을 못 보지만 대표는 보고 있어요. 얘가 새벽 3시 일요일에 보냈네? 이거 보통 열정이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 일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대표가 저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 저한테 일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네. 물론 실력은 기본이에요. 실력이 없는데 그런 부수적인 여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실력을 갖춘 상황에서 그런 부수적인 서비스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리고 대표가 그러면은 부하가 걸리지가 않아요. 이 일에 대해서. 왜냐면 제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이 정도 레벨까지 가면은 저를 못 떠나요. 그때는 가격이 문제가 안 돼요. 네, 제가 딴 데보다 몇백만 원이 비싸도 저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 회사에 있는 그런 체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체계들을 그냥 건너뛰고 가족 윗사람과 직접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실제적으로 업무의 그런 프로세스나 체계 같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메일을 보내도 그쪽 담당자들한테 정확히 다 보내는 거고, 그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그 부분의 외의 부분들 있잖아요.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들. 제가 그러려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표가 저를 찾아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그 담당자들한테 정확히 다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담당자들도 불만이 없어요. 왜냐면 둘이서 쑥덕쑥덕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있었던 거를 갖다가 다 정리를 해서 회의록처럼 다시 다 보내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요일 날 내가 오후 3시에 대표랑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 그럼 그 내용을 다 정리해요. 그래서 공유를 다 해준단 말이에요. 담당자들도 어차피 자기들이 몰라서 대표한테 혼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대표가 그때그때 생각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전달이 되고 그게 또 담당자들한테 전달까지 다 되니까 엄청 좋은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그냥 못해요. 일이 되게 재밌어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일을 하실 때 자기가 재미없으면 하지 마세요. 자기가 그 일 재미없으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럼 여기까지 못해요. 네. 자기랑 안 맞는 일을 어떻게 해요? 대표님은 화장품이 좋았던 거예요? 네, 화장품. 저도 사실 이 일이 좋을지는 몰랐어요. 전 모르는 일이어서 사실. 저는 원래 그 대기업에서 기획 쪽에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나와서는 광야를 헤맸죠. 되게 허드렛 일을 많이 했어요. 쇼핑몰 쪽에서도 일했고, 그 다음에 뭐 보따리 장사도 하고, 그 다음에 공장 노동자도 하고 막.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이 대기업 일보다는 훨씬 재밌었어요. 기질 자체가 제가 어디 얽매이는 성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연히 화장품 공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일을 찾게 된 거죠. 그때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제 개인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공장에서 이제 노동자로 일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비참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보통 그 공장에서 쉬는 시간에 막 신문지 깔고 바닥에 누워서 자고 흡연실에 담배 피러 가고 막 다 그래요. 근데 저는 책상에 앉아갖고 거기 화장품 박스 뒤에 성분 같은 거 막 쓰고 그랬거든요. 그냥 재밌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면 이렇게 디자인했을 텐데 짜보고 막 이렇게 써보고 이거 조금 약간
리치한데? 조금 더 덜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멋대로 그런 생각들을 막 머릿속으로 하고 머릿속으로 막 기획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갖다 발휘할 곳은 없고 머릿속으로 이거는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만들면 좋겠다. 이건 디자인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으니까 일요일 날이 없거든요, 보통. 공장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아예. 일요일 날도 그냥 공장에 가 있었어요.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근데 꼭 거기 공장 사장은 점심시간쯤 되면은 어슬렁어슬렁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맨날 그래요. 너 뭐하냐? 너 왜 나왔냐? 뭐하냐? 그러면 아니야 그냥 이거 뭐 좀 재밌어서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A4지에다가 계속 뭐 쓰고 있었어요. 그 박스 보고 성분 쓰고 뭐 그리고 그려보고 디자인 그려보고 거기다 막 혼자 기획을 짜봐요. 막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뭐 저렇게 여긴 캡슐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거. 사장이 그게 좀 재밌어 보였나 봐요. 그러더니 너 여기서 포장하고 있을 애가 아닌 것 같다. 그러더니 너 영업 한번 해볼래? 우리 회사에 마침 영업팀이 없어. 그래갖고 영업을 갖다가 하게 됐죠. 저야 뭐 너무 땡큐죠. 외에도 또 중요한 게 있으신가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긴 해요. 단어로 얘기하자면 시간과 피드백.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거는 보통 이게 다 시간 싸움이거든요, 업체들은. 그리고 하루라도 더 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다른 데서 일주일 걸린다. 그럼 난 이걸 무조건 2, 3일 안에 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업체들이 시간을 아예 지정 안 할 경우가 많아요. 자기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근데 아예 역으로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결과물을 내주면 거기에는 어떠한 반박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진짜 유일해지거든요. 경쟁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은 독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영업판을 갖다 독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시간 관리. 자기가 다른 뭐 잠잘 시간을 줄이더라도 그걸 7일짜리를 3일 안에 끝내보세요, 한번. 그래갖고 업체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신뢰를 얻죠. 피드백이라는 거는 정확한 일정을 알려주는 거. 그리고 연락 오면 무조건 받는 거. 어떤 상황이라도 받아요. 보통 영업사원들이 연락 안 되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자기 바쁘니까 이해는 하는데 진짜 어떠한 상황이라도. 심지어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제가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신 상황이라도 저는 그건 다 받을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락을 잘 받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명확히 주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잘 알려주고 그래야 담당자들이 안심을 하죠. 제가 일을 맡겨놨잖아요. 돈을 주고. 그거 갖다 맨날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얼마나 짜증나요. 근데 그걸 갖다 미리 알려주는 거죠. 너가 전화 안 해도 내가 미리 네 마음을 다 알고 있어. 내가 지금 이거 궁금하지? 하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심지어 일정을 갖다 반으로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독점하게 돼요. 그 분야. 시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피드백을 준다는 거는 사실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에요. 네.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읽는 거죠. 그쪽에서는 돈을 갖다 주고 맡긴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웬만하면 이쪽에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많은 쪽으로 일을 주지 않아요. 그거는 가격 문제를 벗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단가 경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서비스로 경쟁이 들어가야 돼요. 네. 제품을 너무 많이 만들었으니까 제가 동시에 100개 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을 수도 있었고 사실 그 당시에는 저도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못 느꼈었고 근데 저도 계속 이 업계에서 이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브랜드는 왜 성공하고 어떤 브랜드는 왜 실패할까 분명히 이 제품은 흠잡을 데 없이 다 괜찮아 근데 뭐가 빠져있지? 최근에도 있었어요. 최근에 제품 개발한다 나 이런 거 하는데 대표님이 이 업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럼 이것 좀 도와달라고 갖고 왔는데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보자마자 와 이거 진짜 잘했다. 그분 너무 뿌듯할 것 같아. 자기 너무 제품 잘 만들었거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브랜드가 한 문장으로 뭐예요? 대답을 못해. 이 브랜드가 뭘 나타내고 싶은지가 안 느껴져.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소비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그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생각하더니 뭐 모공을 수축시켜주고 그래서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한테 좋아요. 세상에 모공 수축에 좋은 브랜드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이 브랜드는 잘 만들긴 했으니까 돈을 엄청 때려박으면 이건 대기업에서 가져가면 잘 되겠다. 대기업에서 마케팅 비용 퍼버갖고 하면 되겠다. 보통은 자기가 어떤 제품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전에 그 제품을 왜 하는지, 왜 하려고 하는지를 좀 먼저 사전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제품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브랜드에 대한 철학이나 신념 도출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스토리, 어거지로 그냥 가상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는 진정성이 없어서 고객들이 금방 알아차릴 거 아니에요. 울림이 없잖아요. 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통 저한테 처음 와서 저랑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는
스토리가 될 만한 게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얘기해보면 다 스토리가 나오시더라고요. 다 있어요. 자기의 그런 스토리 있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제품 개발이 순서가 이루어져야지, 먼저 제품을 어떤 걸 하겠다고 정해놓고 만드는 경우들 대부분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어거지성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스토리를 갖다가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스토리가 나오거나 되게 식상하고 뻔한 스토리가 나오거나 브랜드 철학으로서 스토리로서의 전달과 감정에 울림을 줄 수가 없죠. 만약에 저를 비롯해 볼까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거는 100% 기부되는 화장품 브랜드. 세상에 대한 사랑을 하는 저만의 신념 위에서 나오는 브랜드죠. 확실한 브랜드 철학이죠. 그럼 어떤 제품이 만들어져야 되냐 했을 때 정확하게 그 스토리대로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들한테 주게 될 거고 그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화장품이 뭘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스킨케어를 동시에 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로 합쳐놓은 제품을 써야겠다. 그랬을 때는 뭔가 올인원성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어느 환경에 있을지 모르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뭐 깨지거나 불편하거나 하지 않게 튜브로 만들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분들은 하나 받았을 때 오래 쓰셔야 되니까 좀 대용량으로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제품이 접근돼 가잖아요. 근데 브랜드 철학, 사랑이라는 개념에서 튜브까지 전달되는 철학과 스토리에 의해서 정확히 제품 개발로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철학이 사랑, 그럼 되게 막연하죠. 그게 어떻게 제품까지 가는지의 흐름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시타라는 브랜드. 죽지 않는 지구가 그 브랜드의 사명이었잖아요. 죽지 않는 지구라는 건 굉장히 친환경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 그 브랜드를 만들어간가 했을 때 완전 100% 생분해되는 플라스틱 용기를 개발해낸 거잖아요. 뭐 수년간 개발해내서 결국 그 브랜드에 대한 철학을 그대로 제품을 만들었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한테 그 제품이 굉장히 호응을 얻었죠. 그래서 브랜드 철학하고 제품은 완전 뚱딴지 같은 별개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 브랜드에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고객들한테 전달돼서 거기에 맞는 고객들을 모으게 되는 거죠. 단에서 말씀드린 브랜드 철학과 스토리와 그 메시지가 명확하고 사람들한테 진정성 있고 울림을 줄 수 있으면 별도의 마케팅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요새는 자기가 콘텐츠를 찍어서 얼마든지 알릴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고객들한테 울림을 줄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었다면 모두에게 울림이 가는 건 아니죠.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근데 그 메시지를 좋아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다.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마케팅이 돼야죠. 왜 이게 돈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자기는 그냥 스스로 영상을 가볍게라도 찍어서 아니면 그걸 갖다가 뭐 메시지 형태로 글로 날리든지 뭐 해갖고 세상에다가 이렇게 알리기 시작하면 광고를 갖다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걸 갖다 퍼나르기 시작하고 서로 알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돈이 안 들죠. 빵원 마케팅인가요? 빵원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비도 들어가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자기가 영상 편집할 줄 모른다 그러면 요새 편집만 대행해 주는 데들 되게 싸잖아요. 몇만 원이면 되니까. 그런 비용은 조금씩 들어갈 수 있지만 규모를 갖춰서 하는 마케팅들은 뭐 최소한 500만 원대부터 월에 시작하잖아요. 중견 브랜드들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쓰죠. 억대 이상의 비용들을 월에 쓰고 하니까 그런 마케팅들 말고 그게 꼭 마케팅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 그 브랜드가 제대로 된 고객들에게 이 브랜드가 필요한 고객들에게 알려지고 브랜드가 그걸 통해서 이제 성장해 나갈 수가 있고 성장 동력이 되는 거. 팬들이 생기니까 팬덤이 생기는 마케팅이에요. 이게 이런 브랜드 이런 전개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또 예를 들어볼까요? 뭐 이제 자꾸 저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탈모? 저도 이제 막 탈모가 많으니까 뭐 액조 효소가 어떻게 들어가고 비오틴이 어떻게 들어가서 탈모에 좋고 뭐 임상이 어떻고 그래서 막 이렇게 몇 프로 개선됐고 막 이런 화면 보여주면서 이런 거 말고 제발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제기업에서 하는 거고요. 이러이런 성분들이 탈모에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솔직하게 탈모에 대해서 풀어가는 거죠. 나는 이런 식의 탈모를 겪었고 우리는 탈모에 대한 철학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을 거고 솔직히 탈모는 이렇고 내 제품이 그래서 당신한테 어떤 탈모에 도움이 줄 건지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임상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브랜드의 정확한 철학, 스토리, 신념 세팅하고 잡는 과정, 발견해내는 과정 그런 과정들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제품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제품에 대한 내용물도 만들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 브랜드에 대한 디자인 그냥 단순히 디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브랜드에 대한 색상, 무드 그 스토리를 통한 그 디자인 여기저기 보면서 뭐 예뻐 보이고 잘 나가고 뭐 좀 있어 보이는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를 통한 디자인 그 스토리를 표현하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와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잘 못하는 거죠 다들. 이 디자인이 별개가 아니라 다 스토리를 통해서 색도 나오는 거고 디자인도 나오는 거고 거기에 따른 부자재도 나오는 거고 용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다 그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종이의 재질까지도 이 모든 게 다 유기적으로 하나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에서
다른 데는 이제 뭐 스토리에 대한 거나 철학, 신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겠어. 신경을 쓰더라도 그냥 그거는 앞에서 살짝 보여주기 위한 맛배기용으로 그냥 지나갈 뿐, 그게 메인이 중심이 돼서 제품을 개발해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개발 방식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디자인도 뭐 디자인 업체에 맡겨서 그냥 요새 좀 예뻐 보이는 디자인을 갖다 여러 개 뽑아놓은 다음에 그렇게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한 단어에서 디자인이 좋아요. 그 한 단어, 뭔지 모르는 그 한 단어, 그 한 단어를 찾아내서 거기서부터 개발을 해내는 그런 과정들과 능력은 다른 업체들에서는 보기 힘들 거예요. 그저 뭐 원오브댐의 제품이 나오지 않아요. 진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제품이 나와요. 저는 그렇게 흔한 제품을 만드는 걸 원치 않아요. 살아온 인생 자체가 운도독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잘 되게 해드리고 싶고, 어디 가서 좀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아까 말한 그런 정확한 메시징이 있는 제품을, 최고급의 품질의 제품, 또 디자인도 너무 멋진 제품들을 만들어서 그 다음 단계가 수월해지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이 뷰티 쪽이 대표님이랑 안 맞으실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다른 데 돈 쓰셔라. 분명히 다 버리실 돈이다. 뷰티 쪽에서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들어와도 돼요. 뭐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돈 보고 들어오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많이 깔려있는 시장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못 보죠. 그 상태에서. 그게 안타까운 거죠. 광고나 그런 거 보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랑 실제로 받아보니까 너무 달라.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쿠팡이나 막 이런 데 사면은 화면에서 되게 예뻐 보였는데 실제로 받으니까 막 품질이 막 케이스가 너무 이상하거나 막 디자인이 이상하거나 막 그런 경우들 많아요. 실제 광고와는 다른 품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명 저희가 속았다 그러잖아요. 속았다. 과대 광고라기보다는 촬영 기법을 되게 잘 쓰고 편집을 되게 잘하고 포샵을 되게 잘해서 멋지게 보이게 만들고, 특히 요새는 AI 같은 거 발달 많이 돼 있으니까 좋게 만들어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실제 받아봤을 때 그거랑 다른 거, 그러면은 문제가 되죠. 재고만 당연히 안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필요가 없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있는 물건이 될 수 있으니까 재구매가 이루어지게 만들려면은 화면보다 실물이 더 좋아야죠. 실제로 받았을 때 그 디테일이 더 살아 있어야 되고, 아 이런 것까지 신경 썼어?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박스의 구석에 그런 마감색까지 신경 썼어?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되게 진정성 있는 개발이 되게 중요하고 엄청난 디테일한 개발들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를 다 신경 쓰면서. 제품을 갖다가 단순히 상업적으로 찍어낸다는, 공장에서 찍어낸다는 느낌에서 약간 더 깊게 생각하고 기획해서 만드는 개발들, 스토리가 있고 아니면 디자인이 되게 특색 있고 내용물이 아니면 엄청 고품질이거나 이런 말이 되게 재미있을 수 있는데 그냥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거 개발할 때는 자나깨나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그건 다 이미 설계가 돼 있고 들어가 있지만 그걸 갖다 계속 생각하다 보면 또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오고, 아 요걸 갖다 조금 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진정성 있는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미 세상에 다 있죠. 나는 처음 생각했다고 생각하지만 찾아보면 또 있고, 그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유니크한 개발이라는 거는 그 제품군에서 다른 제품과 차별화가 되는 기획, 소비자의 다른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기획들, 그걸 갖다 전문용어로 USP라고 하잖아요. 유니크 셀링 포인트가 있는 기획들을 하는 게 차별화된 기획들, 유니크한 기획들이죠. 추가적으로 디자인적인 측면은 확실히 색채를 줄 수 있겠죠, 유니크하게. 근데 그 유니크한 디자인이라고 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예술 작품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유니크한 디자인들, 서로 결이 맞아 떨어져야죠. 생각하고 있고 또 경험을 갖다 계속 그쪽에 쌓고 있고 계속 정보를 수집하죠. 인폼이 되게 중요해요. 수집이 되게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수집과 편집. 어떻게 보면은 스티브 잡스도 애플에서 거의 다 편집해낸 것들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러려면은 많은 것들을 수집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좀 그런 걸 수집하는 편이죠. 옛날에는 좀 이상하게 친구들이 생각했었어요. 와이프도 저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었고, 뭐냐면 너는 남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쇼핑이 가능하냐. 저는 쇼핑하면 하루 종일 가능하거든요. 개장 시간에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도 해도 모자랄 수도 있어요. 화장품 아니더라. 화장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화장품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패션부터 시작해서 뭐 전자제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캐릭터 상품들도 있고 음식들도 있고, 저는 그걸 갖다 다 하루 종일 보고 다녀도 지치지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걸 수집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사갖고 또 써보면서 그걸 갖다 느끼고, 제 안에 인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필요한 순간에 편집을 갖다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필요한 대로 머릿속에서 폴더가 돼 있다고 느끼죠. 그래서 빨리빨리 그걸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죠. 창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좀 필요한 능력들이죠. 옛날에 저 일본에서 주로 생활할 때 남들은 이제 관광지 위주로 구경하잖아요. 저는 주택가의 골목골목 이런 데 거기에 뭐가 놓여져 있는지, 예를 들어 뭐 쓰레받기 디자인은 어떤지 담은 어떻게 돼 있지, 그런 거 다 보고 다니고, 그런 성향들이 좀 필요하죠. 거기에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거에 그런 경험들은 무시할 수 없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그거는 조금 타고난 건데 약간 직관력이 좀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직관력들이 거기에 더해졌을 때 활용점정이라고 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너무 멋있는데 매력이 없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똑같은 마찬가지로 이거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기획인데 뭔가 히트할 만한 매력이 없어. 그거 하나 딱 찍어주는 거. 네, 그게 직관적인 거예요. 사실 직관적인 거 뭐 하나가 딱 들어가서 그걸 치거든요. 주변에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 되게 피곤해합니다. 좋은 말로 몰입이지 너무 이렇게 진상이잖아요. 막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회사 다닐 때인데 디자이너가 저희 대표한테 찾아갔다니까요. 저 사람이랑 더 같이 일하다가 나 안 걸려 죽겠어. 그때 이제 본부장이었는데 본부장님 때문에 지금 몇 명 퇴사한 줄. 근데 저는 만족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뭐 괴롭힌 게 아니라 나는 계속 새로운 생각들을 내뱉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뭔가 또 뭘 내가 해야 돼? 또 해야 돼? 새로 만들어내야 돼? 온도가 다른 거죠, 일에 대한 온도가. 저는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살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단순히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 거고, 거기서 그렇게 뭐 암 걸리겠네, 나 못하겠네 나간 애들은 안락한 직장 생활이 더 중요했던 거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때 직장 다닐 때랑 하나도 다른 입장이 없어요. 제 똑같아요. 옛날에 공장 다닐 때는 주변에서 그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여기 사장님 아들이죠. 자기 것처럼 하고 다니니까,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반 영업사원이었으면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죠. 예. 진짜로 나중에 거기 퇴사했을 때 거래처에서 전화 되게 많이 왔어요. 아들이 퇴사를 하냐고. 그만큼 엄청 제 일처럼 몰입도가 엄청 깊게 일합니다. 저는 좀 맞아요, 이 직업이 잘. 옛날에 저도 또 그 전에는 대기업으로 오래 다녔는데, 그때는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싫어서 일요일 점심만 되면 그때부터 식은땀을 흘렸어. 출근하기 싫어갖고. 안 맞으니까. 남들은 그거 되게 부러워하는 기업이었거든요. 거기 다니면 직장인으로서 성공한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 오히려 저는 나중에 화장품 공장 들어가고 포장할 때가 훨씬 재밌었어. 그때는 일요일에 식은땀 흘리는 게 아니라 일요일에 출근해 있어, 혼자. 집도 옮기셨다고 그러죠? 네, 그 공장 주변으로 옮겨갖고 일요일에 저만 혼자 나가갖고 여기저기 다 뜯어보면서 혼자 그러고 앉아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빨리 성장했죠. 사장도 저를 갖다 갑자기 너는 좀 다른 것 같다, 좀 빨리빨리 계속 승진시켜줬고. 근데 승진하려고 나갔던 게 아니에요.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나갔던 게 아니라 제가 진짜 가고 싶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화장품 창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드리면 화장품 시장은 들어와서 성공하실 수 있어요. 레드오션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또 레드오션이 아닌 시장이에요. 근데 열심히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이런 몰입력도 뛰어나야 되고, 자기가 이 뷰티 쪽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야 돼.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걸 돈 벌려고 하고 뭐 옆에서 화장품에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나도 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진짜 이 직업이 맞나? 이 사업이 맞나?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 거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면은 그냥 남이 잘 만들어 놓은 걸 잘 파셔도 되고, 유통을 잘 하시는 분들은 나는 판매에 자신이 있다, 그럼 판매를 잘 하시면 되고, 난 마케팅에 자신 있다, 그럼 마케팅 쪽으로 잘 하시면 되고. 근데 나는 이 뷰티 사업을 갖다가 뭐내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나 뷰티 좋고, 아까 말했지, 나 그런 거 뭔가 탐구하고 편집하고 창조해야 되는 것도 좋아하고, 좀 특이한 것도 좋아하고, 또 이쪽 뷰티 쪽에서 내가 이게 재밌고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들어와도 돼요.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돈 보고 들어오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많이 깔려있는 시장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못 보죠, 그 상태에서.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냥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좀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이 뷰티 쪽이 대표님이랑 안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실패 가능성이 훨씬 크다. 기획을 얘기하세요. 나 이런 식으로 만들 거고, 되게 열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거 그냥 다른 데 돈 쓰셔라, 분명히 다 버리실 돈이다. 최근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분도 몇 분 있었어요. 제가 그분뿐만이 아니라 이거 일단 하지 마시라고, 어거지로 막 하라고 안 해요. 안 될 것 같은데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지만, 일단 자기가 그 길이랑 맞는지도 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제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패션 제대로 몇 번 말아먹었지. 옛날에 진짜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 이제 첫째가 완전히 깐난 애기 때, 그때 제가 돈도 없고 할 게 없어갖고 100만 원 막 정도만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 자금으로 혼자 막 공부해갖고 카페24에서 쇼핑몰 만들어서 동대문에서 옷 대답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남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로 계속 제가 장사를 했거든요. 돈이 없어서, 제가 촬영할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해갖고 나도 촬영을 하겠다.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되는 깐난 애기랑 와이프랑 다 거기 갔어. 그 촬영하는 사람들 만나갖고 이렇게 해서 나 촬영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때 뭔가 이렇게 약간 한숨을 쉬는 듯한, 자기가 원래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깐난 애기까지 데리고 오셨고 가족들이 다 출동했고 새벽에, 그래서 자기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 위해서 성공 못합니다. 그때 정확히 기억나는 게 촬영비가 500만 원 정도 들 거래. 근데 이거 찍는다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대표님 자본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래. 고맙죠. 그때 안 그랬으면 저는 그 없는 돈에 또 500만 원 어디서 뭐 대출이라도 받아갖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근데 또 저 되게 착하잖아요. 아니래. 아닌가 봐.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고집 안 부리고, 맞아, 저 사람 얘기 다 맞네. 들어보니까 다 맞는 얘기를 하네. 그만해야지. 딱 접었죠. 그 이후로도 몇 번 했어요. 그
패션 사업들은 제가 몇 번 했었어요. 뭐 옷 매장도 해봤고, 반포에서도 해봤고, 여의도에서도 해봤고, 오프라인 매장도 해봤고, 병행 수입도 해봤고, 해외 직구도 해봤고, 뭐 다 해봤어요. 그래갖고 뭐 그런 거 다 해봤는데 저랑 아예 안 맞는 사업은 아니었는데 제가 잘 못하는 사업이었더라고요. 옷을 만들고 팔고 하는 것들. 나랑 완벽히 맞는 사업은 아니었다. 근데 후회는 없다.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걸 하면서. 망했지만. 근데 화장품 쪽은 좀 달랐죠. 화장품 쪽은 재미도 있고 잘했죠. 화장품 쪽에서는 저는 실패는 없었죠. 항상 뭘 해도 항상 성공. 화장품 쪽에서 제가 실패 경험이 아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단건의 실패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뭔가 이 제품이 잘 안 됐다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어떤 사업을 실패한 적은 없어요. 화장품 사업은 계속 성공했어요. 이 화장품 시장이 레드오션이니 뭐니 너무 포화 상태니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다. 결국에는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포텐셜이 충분한 시장이니 이 직업을 즐길 수 있고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준비가 됐다면 들어와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고 단순히 이걸 갖다 그냥 장사로만 바라본다면 차라리 다른 장사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예전에 제가 VT 콜라겐 팩트를 개발했을 때인데 마지막 하나의 점을 못 찍겠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회식을 했어. 그날 회식 마침 먹으러 왔어요. 그 순간에 바로 왔잖아요. 이거다. 진짜 히트되는 제품들은 거의 머릿속에 5초 10초에 끝나요. 바로. 그게 진짜 기획이 그냥 순간적으로 딱 떠올라요. 그럼 거의 그런 제품들은 메가 히트예요. 화장품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무기. 이게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다 뭐 어떤 산업이든지 마찬가지지 뭐.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다 자기만의 무기를 통해서 제품을 팔려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막 화장품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막 올리브영에서 먼저 좀 찾아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올리브영을 갖다 좀 가지 않았으면 어떨까. 물론 그 안에서도 서로의 개성들이 있긴 한데 매스마켓에 맞게 좀 타돼 있거든요. 제품들이. 매스마켓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대중적인 시장. 그러니까 대중적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가격, 저렴한 가격대에 이렇게 파는 쪽에 좀 집중돼 있는 기획들,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아이덴티티들. 올리브영에 있는 브랜드들이 안 좋은 브랜드들이 다 되게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개인 브랜드랑은 좀 안 어울려요. 어쨌든 이 방송을 보고 아니면 또 화장품을 하시려는 분들이 대부분 기업들보다는 개인들이잖아요. 저는 기업은 또 다르게 컨설팅해요. 기업은 기업대로의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개인 브랜드들이니까 일명 뭐 우리가 인디 브랜드라고 표현하잖아요. 인디 브랜드들은 올리브영에 지금 진열되어 있는 화장품의 그런 기획이나 판매 방식이 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은 조금 더 독창적인 것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어렵게 생각되잖아요. 뭐 되게 추상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고 예를 하나 그래서 좀 들어드리면 휩드 같은 거 핫한 건 좀 지나고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 휩드 나왔을 때 몇 년 전인가? 그게 개인 브랜드에서 나온 거잖아요. 인디 브랜드에서 나온 거고 기존에 정형화되어 있는 그 화장품의 패턴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공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자기만의 기획, 자기만의 생각. 그 제품 보면 그런 느낌 들거든요. 아, 이 사람이 머릿속에서 상상한 거를 현실화시키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겠다. 뭔가 처음에는 되게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형 구현도 되게 어려웠을 것 같고 무너졌을 것 같거든요. 제형이 계속. 당장 탁 처음에 샘플 나왔을 때는 제형이 살아있지만 보관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제형이 그냥 무너져 내렸을 것 같아요. 되게 집요하게 여러 많은 샘플링을 통해서 잡았던 것 같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에 상상으로 갖고 있던 것들을 일반 화장품 시장에서 야 저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왜 안 돼 하고 해내는 능력. 한번 해보면 되지. 시도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 그 대표 몰라요. 모르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 표현, 굉장히 파스텔 톤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뭔가 자기만의 그런 제형을 디자인 색깔로 정확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느낌을. 기획과 디자인의 연관성. 기획이랑 디자인의 연관성을 되게 중요하게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그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메디컬적인 화장품을 만들었으면 힙도처럼 디자인할 수 없죠. 감성 필요 없잖아요. 거기서 되게 과학적인 디자인이 나와야 되고 막 누가 봐도 이거는 병원 브랜드인데 뭐 이런 디자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똑같은 거. 제가 감성적으로 디자인해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너는 감성만 따지냐고 뭐 감성을 어떻게 파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브랜드가 추구하려는 거에 맞는 디자인 정확히 와야 돼. 이건 감성적인 걸 추구했으니까 감성적인 디자인이 와야 되는 거. 뭐 향수 같은 거에 과학적 디자인 붙일 수 없죠. 향수는 감성적이어야지.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모든 게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다. 기획이 너무 잘 됐다. 결국 기획의 힘이죠. 기획이라는 게 앉아서 막 다른 뭐 조사하고 이런 기획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품에 대한 기획, 개발을 위한 기획들이 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런 브랜드들을 개인 브랜드들이 만들어야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왜 자꾸 그런 자기만의, 분명히 예시를 들어드렸죠. 자기만의 유니크함 만들어낼 수 있죠. 지금 시대에도 자기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버리면 되죠. 근데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려고 하나? 성공한 것들의 베이스로 있는 시장을 갖다가 그쪽으로만 향해서 나아가려고. 우리는 없는 시장을 나아가야 되는, 없는 시장을 찾기가 힘들겠지만 분명히 없는 시장이 존재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부분으로 가려면 너무 사람들이 적지 않나? 이 적은 사람들 상대로 내가 장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제가 볼 때 몇만 명은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몇 명이죠? 우리나라만 따졌을 때 5천만 정도 되나요? 거기서 뭐 몇만 명, 진짜 극소수의 인원, 정확히 타겟팅해서 들어가더라도 사실 화장품 한 달에 5천 개에서 10,000개만 계속 소진할 수 있어도 그 브랜드 운영할 수 있어요. 충분히 풍족하게 사실 수 있어요. 엄청 부자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계속 브랜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데 왜 자꾸 1,0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 있는 시장을 자꾸 들어가려고 하죠? 거기는 그만큼 뭔가 보장된 시장인 만큼 그 안에 또 엄청 많은 경쟁과 큰 대기업에서 다 점령하고 있는 시장, 거기를 자꾸 들어가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은 좀 약간 아웃사이더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애들 동화책 중에 그거 있더라고. 반대로 토끼.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반대로 토끼야. 그러면 뭐 책에서는 그렇게 묘사를 해요. 뭐냐면 그 동화책에서는 이 토끼가 세상의 가치들과 자꾸 반대로 얘기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자기 전에 이빨을 닦고 자야 돼 라고 얘기하면 난 싫어, 난 안 닦고 잘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동화책에서는 나쁘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반대로 토끼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정해놓은 세상의 규범들, 이걸 갖다가 맨날 거꾸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대표님이요? 네. 이거 시키면은 반골 기질들이 있고. 근데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이런 사업에서 되게 뛰어난 두각을 나타냅니다. 네. 개인 브랜드에서는 특히나.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뭐 대기업 가서는 이제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결국 그래서 대부분 보면 회사 생활 얼마 못하고 다시 나와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회사에 못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사업체를 차려서 성공했을 때는 굉장히 큰 성공을 해요. 그게 맨날 말씀하시는 유니크함이에요. 네, 유니크함과 뭔가 정해놓은 걸 계속 어긋나는 거, 엇박자. 그렇게 나갔을 때 거기서 약간 더 창조적인 것들이 그 사이사이 틈새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제대로 구현이 됐을 때는 성공으로 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약간 더 창조적인 작업들을 해내는 거에 어울리는데 저는 화장품도 어떤 사람들은 되게 뭐라 그러지? 정리된 사업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약간 더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예술적인 느낌으로 이 시장을 항상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정리된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조금 더 누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직관적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뭔가 근거가 있어? 라고 따지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희한하죠. 그러니까 뭐가 희한하냐면 그런 사람이 엄청 큰 성과들을 만들어낸 거고 저도 희한하죠. 저도 제가 이상해. 네, 근데 그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결과들. 대표님도 그전에도 계속 약간 직관적인 능력으로 디자인하거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거의 그렇죠. 거의. 저는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있죠, 머릿속. 답이 안 떠오르니까 처음에. 창조적인 게 그냥 툭툭툭 다 튀어나오면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떤 걸 만약에 해내야 돼, 어떤 걸 이제 만들어내야 돼,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기면 사실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안 떠오르니까.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머릿속에 계속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많이 혼나요. 왜요? 저는 어떤 뭐가 딱 떨어졌을 때 계속 머릿속에서 그걸 집중하고 있나 봐요.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나한테 뭔가를 계속 얘기하는데 진짜 하나도 못 들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 가까운 거리 내에서 나한테 그것도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어.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한마디도 못 들어. 막 몇 가지를 동시에 하잖아요. 핸드폰 보면서 계속 머릿속엔 돌아가면서 또 한켠에는 또 뭐 내일 할 일을 생각하면서 이 머릿속에 순식간에 막 10가지 이상의 생각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못 들어요. 근데 와이프한테 미안한데 일부러 관심이 없거나 와이프 말을 귀 기울이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진짜 못 들어요. 제가 하려는 얘기가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 그렇게 떠오르다 보면 그 되게 유레카 있잖아요. 갑자기 확 떠오르는. 저는 그게 보통 순간적으로 아침에 샤워할 때 잘 떠오르긴 하거든요. 대부분 그때 많이 떠오르긴 하고 다른 때 떠오르는 데도 있어요. 옛날에 술 마실 때는 술 마시면서도 잘 떠올랐고 막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갖다가 네이버 메모장에 수시로 적어요. 운전하다가도 기록해요. 녹음으로? 네. 계속 되게 많이 기록하거든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의 특징은 10초만 지나도 까먹어. 내가 무슨 생각했지? 잡아야 되는구나. 잡아야 돼, 딱. 네. 예전에 제가 VT 콜라겐 팩트를 개발했을 때인데 그때 사실 제형은 제가 이미 남들이 안 쓰는 제형을 잘 잡아놨어요. 제 상상력으로. 남들이 안 썼다는 건 매력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 제형 자체가 다른 이제 브랜드사들한테 PT 갔을 때 다 선택을 못 받던 제형이었어요. 인기가 없는 제형이에요. 근데 저는 보자마자 바로 느껴졌거든요. 이거다. 그래요? 다들 싫어하는데? 필이 딱 왔어요. 이거다.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 네. 그냥 순간적으로 떠오르니까. 제가 말했죠. 전 순간적으로 떠올라요. 보통 제품 기획은 한 10초 안에 다 이루어져요. 모든 제품. 잘 되는 제품들. 그걸 막 며칠, 몇 시간 동안 기획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히트되는 제품들은 거의 머릿속에 5초, 10초 안에 끝나요. 바로. 그게 진짜 기획이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딱 떠올라요. 그럼 거의 그런 제품들은 메가 히트예요.
그 제품을 갖다가 딱 보는 순간 떠올랐는데 마지막 하나의 점을 못 찍겠어. 이건 내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을 못 하다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제형은 잘 받아놓고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전문 용어를 써버리면 고객들이 필이 안 와닿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에센스 스킨 파운데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좋고 뭐 그래서 이름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 영문 이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센스 스킨 파운데이션 팩트라고 정하긴 했는데 에센스 스킨 파운데이션 팩트라고 내가 하면 소비자들이 이거 안 와닿잖아요. 이게 뭐 하나가 지금 나사가 빠져있잖아요. 이걸 채워야 돼.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회식을 했어. 그날 회식 마침 돼지 껍데기를 먹으러 갔어요. 그 순간에 바로 왔잖아요. 이거다. 그렇다고 제가 돼지 껍데기 팩트라고는 안 했고 그 돼지 껍데기 모양에서 바로 콜라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콜라겐 팩트가 된 네.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아니 근데 그때까지는 콜라겐 팩트가 없었어요? 콜라겐 팩트가 없었던 게 아니죠. 세상에 없는 건 없죠. 근데 모든 게 맞아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일반적인 쿠션이 이렇게 퍼프로 찍어서 이렇게 액상을 함침해서 쓰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쓴 쿠션에다가 내가 콜라겐 성분을 넣어서 이게 무슨 콜라겐 무슨 팩트입니다라고 하면 이 팩트가 없어. 근데 이게 맞아떨어지는 게 VT 콜라겐 팩트 제형 안에는 투명한 층들이 있었어. 그게 돼지 콜라겐 같이 전 보인 거죠. 돼지 콜라겐이 이렇게 둥둥둥 있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그걸 콜라겐 팩트로 표현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 콜라겐 팩트라는 게 시각적으로 다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질감이 없이 바로 소비자한테 바로 직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하얀색이 콜라겐처럼 보여. 투명한 층들이. 물론 나중에는 그게 계속 발전되면서 거기다 색깔을 채워넣어서 나중에 그 투명 창들이 이제 없어지긴 했는데, 근데 최초에 그 내가 봤던 샘플에는 그게 투명한 층들이 중간중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투명한 게 돼지 콜라겐. 그러면 거기서 이제 탄력이 느껴지게 콜라겐이라는 표현을 쓰자. 그래서 이게 콜라겐 팩트가 됐고 실제로 콜라겐 성분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떻게 내가 뭐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직관적인 것들이고 계속 몰입하고 직관적이고 그리고 세상을 반대로 토끼로 살아오고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무조건 어긋나는 뭔가 그런 성향들.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학교 생활을 하고 군대에도 갔다 오고 군대에서는 이게 그게 다르거든요. 나는 완전히 반대인 성향인데 군대에서 완전히 정해진 짜여진 규칙 안에 살아. 군대에서 많이 혼났어요? 그럼 당연한 거죠. 아니 반대로 한 게 아니라 아니 뭔가 안 맞으니까 이게 자꾸 티가 나잖아요. 싫고 저도 너무 괴롭고. 언더독이라는 게 격투기에서 약간 랭킹 하이의 약자를 표현하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언더독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규칙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냥 창의적으로 살고 싶은 것 뿐인데 그 창의성을 방해하는 규칙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특히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약간 해외에 좀 더 창의적인 교육들이 각광을 받고 선진 교육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그거잖아요. 좀 더 창의적인 것들이 그래서 걔네들한테 더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은 좀 주입식 교육 같은 게 강하고. 올리브영 화장품들이 틀에 맞춰진 화장품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유명한 화장품들이 많이 입점해 있잖아요. 소비자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화장품 중에서 가격대가 너무 비싸지 않은 것들이 주로 들어와 있잖아요. 저가부터 한 중가 정도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개성 있는 부분들은 많이 좀 덜어낸 느낌들이 많죠. 거기 있는 화장품들을 따라간다는 거는 그렇게 초반 인디 브랜드에선 좋은 전략이 아니다. 물론 인디 브랜드들 나중에 커지고 하다 보면 좀 이제 대중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대부분이 대표 혼자서 하잖아요. 직원 작게는 몇십 명, 100명, 200명 뭐 이렇게 되는 회사들의 그런 개발 방향성이나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걸 비슷하게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가격 문제도 있어요. 그 초기 인디 브랜드들은 생산 수량 자체가 되게 작은 편이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비싸요. 근데 올리브영에 있는 브랜드들은 대량 생산 체계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되게 싸게 받아오죠. 원가 자체가 낮아요. 똑같은 제품을 만들더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수량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일단 가격 차이에서도 차이를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려면 걔네랑 같은 방식은 안 된다. 좀 더 고객들의 그 가격 차이를 상쇄시킬 만한 만큼의 뭔가의 베네핏을 줘야 된다. 분명히 인디 브랜드가 더 비싸. 그리고 뭔가 검증이 덜 됐어. 믿을 수 있어? 검증도 덜 됐지. 비싸지. 내가 왜 이걸 사?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그걸 뛰어넘게 만드는, 그 생각조차 안 들게 만드는, 보자마자 꽂혀버리게 만드는 게 필요해. 이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맞아. 이렇게 힐끗. 뭔가 이 생각이 살짝 넘어오는 순간 0. 몇 초에 그거잖아요. 뭐 남자랑 여자랑 서로 이성적으로 딱 판단해서 끌린 시간 0. 몇 초. 그것처럼 제품 똑같잖아요. 이 제품을 갖다 내가 추가적으로 보고 구매를 고민할지 말지의 그 시간은 0. 몇 초. 그러려면 제품의 여러 가지 그런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사람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제품 만들어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비밀인데? 진짜? 네. 너무 바꿔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야 네. 중요한 건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야 된다. 기능적으로 막 우리가 이런 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잘했어요, 그런 거를 아예 보지조차 못할 테니 애초에 첫 인상에서 감정을 딱 터치를 해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전체 기획이 통합되어서 발휘되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꼭 키가 커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몸매가 좋아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얼굴이 예뻐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게 뭔가 좋아하죠. 좋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부분을 갖다 다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인디 브랜드가 만드는 브랜드인데 부족함이 많죠. 완벽한 브랜드가 나올 수가 없어. 부족한 게 오히려 매력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매력이에요. 결핍이 매력이. 오히려 부족하고 미완성적인 게 더 매력이기도 하고 거기서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브랜드가 돼야죠. 환상을 가지고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원상이요? 저랑 하면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 무조건 제가 엄청나게 잘 만들어줄 것이다. 아니요. 저도 다 부족하고 사람이고 내가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미 저는 여기 없겠죠. 세계 최고의 그룹들에서 수장으로 모셔가지 않았겠어요? 로레알 그룹에서 모셔가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조차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걸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데서는 하지 않는 방향의 개발들을 같이 해볼 수 있는 사람인 건 맞죠. 조금 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개발을 하고 싶으면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고 싶다. 좀 더 굉장히 시장적인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그냥 저한테 굳이 연락하지 마세요. 대표님 근데 그런 사람이랑 얘기할 때 네. 대화 잘 통해요? 엄청 잘 통하죠. 저는 원래 대화 계속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24시간 떠들 수 있습니다. 말 많으시잖아요.